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어떤 회사 연구소가 있는데 그 회사 연구소 평균 연봉이 1억 3천이나 된답니다. 뭐 억대 연봉이에요. 뭐 엄청 높죠. 그다음에 이 연구소는 연봉도 높은데 연구 주제가 아주 다양하고 당장 돈이 안 돼도 되는 연구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뭐 SK, 뭐 삼성, 포스코, LG 어딜까요? 뭐 네이버?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중국이 아직 뭐 평균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우리나라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화웨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화웨이 그냥 회사 평균 연봉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텐센트도 평균 연봉 1억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 이미 두 기업은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평균 연봉을 넘어선 걸로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제 중국 친구들 이제 뭐 싱가포르 국립대를 나온 친구들도 어떻게든 뭐 싱가포르에 남거나 뭐 미국으로 포닥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유일한 목표였는데 어쨌든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옵션에 별로 없었는데 저 유학할 때만 해도 이제 중국으로 슬슬 돌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대학에 이미 교수가 된 사람들도 이제 중국 대학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화웨이나 텐센트 뭐 샤오미 같은 데로 옮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 양으로 뭐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는데 퀄리티 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중국한테 뒤처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웨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화웨이는 뭐 핸드폰보다 여러분 이제 기지국 기술, 이제 중계 기술이 전 세계에서 원탑이에요, 원탑.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통신 이 기술에서는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냥 막 여러분이 아이 막 이 짱깨 새끼들 막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기술 또 집적 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가 하던 비즈니스에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를 바탕으로 거기다 이제 기술력까지 앞세워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던 시장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수 시장이 큰가요? 뭐가 좋은가요? 우리가 중국보다. 중국보다 좋은 게 지금 딱히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어요. 이 공부하는 문화, 교육 문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빡독 이런 거 강조하고 독서 모임 강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강조하고 학습 능력 강조하는 게 그냥 무슨 지식인이 되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세련되게 살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우리가 아직은 지금 잉여력이 있거든요. 지금 잉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가 좋아야 되고 그냥 공부가 나라의 그냥 하나의 큰 축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거든요. 독서는 점점 안 하고 있고 문해력은 20대 정점으로 찍고 60까지 진짜 미끄럼틀 타듯이 쑥 내려오고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거를 뭐 주류 미디어에서 뭐 이런 뭐 주류 문화에서 이런 걸 막 되게 심각하게 다루는 데를 저는 뭐 딱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중에 좀 이거는 특집을 한번 또 방송을 찍고 싶은데 고 작가님이나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복잡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능력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운으로 번 돈은 다 기부하기로 여러분이랑 약속을 드렸죠.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저는 이제 뭐 여러 여기저기 쓰겠지만 당연히 교육이랑 연구에만 쓸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냉정한 이타주의자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쓰면 좋은 데가 많겠죠.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교육이랑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똑똑한 분들이 정말 돈이 안 되더라도 이 연구는 해서 우리가 이 현상의 본질에 끝까지 다가가 봐야겠다.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지원군이고 우리가 동료이자 우리가 느슨한 진짜 유대로 엮여 있는 이기적 이타주의자 집단인데 여러분이 정말 저랑 함께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빡독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높은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것도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기부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상호작용이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저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런 걸 선순환이고 이게 복리로 누적되면 이렇게 창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화해 연봉 1억 삼천 기사 그 다음에 연구 진짜 아무거나 한다. 진짜 돈 안 되는 것도 막 한다고 제가 그거 보고 가슴이 뭐 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가슴이 실제로 숫자 보고 간만에 최신 기사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거를 이런 이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이런 교육 분야 연구 분야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랑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졸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졸꾸해요. 또 만나요.